소설 열국지 2권. 열국지 2권. 제9장 관포지교. 열국지 한 권에서는 중국 고대의 전설로부터 삼환오제 그리고 요순으로 이어지는 중국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 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로 등극한 제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가 된 제환공의 선왕이었던 제양공은 호색하니라 이복 여동생 문강과 음탕한 짓을 이어오다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반란에 의해 공손무질한 자가 왕이 되지만 즉위한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제나라의 국정은 혼란하기만 했다. 공손무질을 죽이고 그들이 추대하려는 왕은 제양공의 장남인 장자규였으나 동생 소백이 왕이 없는 제나라에 먼저 입성하고 즉위를 하여 제환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포수가의 제안에 따라 관중을 스승으로 모시며 그의 조언에 따라 정치를 하자 국가가 강력해졌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제후국들의 우두머리인 맹주가 될 수 있었다. 위나라를 정벌하고 의기양양하던 제양공은 천자의 군대가 제나라를 공격할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대부 연친과 부장 관지부에게 주왕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규구로 가서 국경을 수비하라고 명한다. 1년 후에 다른 부대로 교대해 주기로 하고 연칭을 변방으로 보냈으나 해가 바뀌어도 교대를 해줄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된 연칭은 군대를 끌고 제양공을 공격한다. 연칭은 제양공을 제거하고 새로 왕으로 공손무질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양공은 이복 동생 문강과 간통하며 자기 부인 연비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때 공손무지가 제양공을 제거하면 자신을 아내로 삼겠다는 제안을 받은 연비는 마음이 기울어 공손무지의 반란에 동조한다. 제양공을 제거한 공손무지가 제나라의 새 왕이 되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관지부는 관이오, 관중을 추천한다. 관중은 포수가와 친구로 둘은 서로를 위해 공자들의 스승이 돼서 훗날 서로 돕자는 계획을 세우고 두 공자의 스승이 된다. 관중은 공자 규의 스승이 되고 포수가는 공자 소백의 스승이 된다. 제양공이 죽기 전에 포수가와 공자 소백은 거나라로 망명했다. 공자 규를 모시던 관중에게 공손무지가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만 관중은 곧 공손무지가 곧 죽게 되리라 예측하고 바로 공자 규를 규의 외가인 노나라로 데리고 떠난다. 공손무지에 동조하지 않은 대부들은 공자 규가 노나라에서 군사를 모아 제나라로 들어올 것이란 소문에 반색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고해에게 가서 공손무지를 죽이고 공자 규를 왕으로 세우자고 제안하고 고해는 이 계획에 흔쾌히 동참한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공손무지와 연칭의 무리는 살해된다. 이제 왕이 없는 제나라의 두 형제가 먼저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왕이 없는 제나라는 제양공의 장남인 공자 규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 포수가는 동생 소백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먼저 제나라로 들어가려고 한다. 노나라에서도 공자 규와 함께 노나라 장공이 군대를 끌고 제나라로 이동했다. 관중과 규는 제나라로 가는 도중에 포수가를 만난다. 포수가는 소백을 죽이기 위해 활을 쏘고 이 활에 맞은 소백은 죽은 척하고 관중과 규를 속인다. 소백이 죽을 것으로 알던 관중과 규는 제나라로 가는 속도를 늦추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포수가는 제나라에서 가장 신임받는 대부인 스풍과 동과가 등을 끌어들여 소백이 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재빨리 제나라로 들어간 소백은 제위에 오른다. 제환공이 바로 소백이다. 제환공은 제위에 오르고 제나라로 오는 노나라 군사와 관중과 전투를 벌인다. 이때 노나라 군대는 대패하고 포수가는 훗날의 후환을 피하기 위해 공자 규를 죽이라고 노나라에 압력을 넣는다. 노나라에선 공자 규를 죽이고 포수가의 부탁에 따라 관중을 살려서 제나라로 데려온다. 포수가는 제환공에게 관중을 등용하도록 하고 관중은 중부로 삼고 그의 가름침에 따라 국가를 경영한다. 관중의 도움에 힘입어 제나라는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가 된다. 제10장 어진 부인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노나라는 제나라 장자 규를 왕에 앉히기 위해 친히 군대를 동원하여 제나라로 갔지만 소백이 이미 왕위에 오른 후라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자 화가 났다. 그는 제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노나라 장공은 대부 시백에게 쓸만한 인물을 추천하라고 하자 그는 동평에 살고 있는 족이라는 인물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를 만난 노장공은 그를 원수에 임명하고 군대를 동원한다. 이 소식을 들은 제환공은 포수가를 시켜 노나라를 공략하라고 명한다. 한차 노나라 원정에서 포수가는 족위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온다. 포수가는 송나라의 원조를 요청하여 노나라를 치게 해달라고 제환공에게 요청하고 제환공이 이를 수락하여 송나라의 구원을 요청한다. 송민공은 남궁장만을 장수로 세우고 맹획을 부장으로 하여 제나라를 지원하게 했다. 송군이 노나라로 쳐들어갔지만 이 전쟁에서 송나라는 노나라에 패하고 송의 장수 남궁장만이 사로잡히는 사건 발생한다. 송이 노에 패하자 포수가는 군사를 돌려 철군을 한다. 제11장 신하가 임금을 죽이다. 송나라는 한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송나라의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노와 확친을 하게 되어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 송민공은 노나라와 화평하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궁장만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사이가 좋은 시절이니 노나라에서도 남궁장만을 송에 돌려 보내줬다. 그런데 송나라로 돌아간 남궁장만과 송민공이 술을 마시고 내기를 하다가 술에 만취한 남궁장만이 송민공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왕을 죽인 남궁장만은 공자 유를 군위에 세우고 정권을 장악한 후 송민공과 가까운 인척과 대부들을 모조리 살해한다. 송민공의 동생 어설은 몸을 피해 박당으로 달아났다. 박당으로 도망친 공자 어설에게 숙대심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가 그를 제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공자 어설이 있는 박당으로 송나라의 충신 열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군사들이 매일같이 몰려왔다. 공자 어설을 없애기 위해 남궁장만의 아들 남궁우가 군대를 몰고 박당으로 진격해 오고 남궁우의 군대와 어설의 군대가 격돌한다. 박당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어설은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진격한다. 남궁장만은 나라로 도망간다. 그렇게 어설은 송나라의 제위에 오르는 이가 송환공이다. 송나라는 남궁장만이 도망간 진나라에 뇌물을 주고 남궁장만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진선공은 뇌물을 받고 공자결에게 명하여 그를 잡아들이도록 한다. 공자결은 남궁장만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만든 후 그를 결박하여 송나라로 보내자 송나라에서는 그를 처형한 후 살점을 떠서 젓갈을 만들었다. 한편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여기는 남방이 초나라는 초무왕 때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여 초무왕 때에 이르러는 주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게다가 초는 중국인들이 천자의 나라라고 여기는 주왕실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세력이 강성해졌다. 이에 초나라가 중원을 넘보기 시작함으로써 열국 제후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초문왕과 규씨의 이야기. 진나라에는 미인이 많기로 유명했다. 채나라 채일공 헌무는 진나라 여자를 비로 삼았다. 식나라 식후도 진나라 여자를 비로 맞았다. 식후의 비 규씨는 절세 미인이었다. 어느 날 규씨는 친정인 진나라로 가기 위해 채나라를 지나가는데 채일공의 비가 규씨의 언니이므로 채일공은 신하를 시켜 규씨의 수레를 세우고 채후에게로 안내한다. 규씨의 미모에 반한 채후은 규씨에게 자신에게 시집을 오라고 하고 수청을 들라는 등 그녀를 희롱한다. 채후의 희롱에 채나라를 떠나 식나라로 간 규씨는 식후에게 채후의 이야기를 하고 식후는 채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초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 초나라가 식나라를 거짓으로 공격하면 이를 보고 채나라가 식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올 것이고 그때 채후를 잡아서 죄를 물으려고 했다. 식후의 계획대로 초나라가 거짓으로 식나라를 공격하자 채나라에서 채후가 군사를 끌고 식나라로 왔다. 이때 초문왕은 채후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유권이란 강직한 신하가 채후를 살려줄 주라며 초문왕을 칼로 위협한다. 그렇게 목숨을 구한 채후에게 초문왕은 주연을 베풀어주고 채후를 위로했다. 술자리에서 채후는 초문왕에게 규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규씨를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초문왕은 일부러 식나라로 순시를 가서 식후가 마련한 주연에 참석한다. 그 주연에서 초문왕은 식후에게 규씨를 불러오게 하고 직접 규씨의 미모를 보게 된다.
초문왕은 규씨에게 수를 따르게 하자 식후는 식나라의 국모에게 수를 따르게 할 수 없다며 초문왕과 언쟁을 벌이고 초문왕은 식후를 죽이겠다며 규씨에게 자신에게 시집을 올 것을 강요한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규씨는 초문왕의 여자가 되고 식나라는 망해서 초나라의 영토가 된다. 마음을 열지 않던 규씨는 초문왕이 전에 자신을 농락한 체후를 죽이고 나서야 초문왕에게 마음을 열었다. 제12장 관중에게 패자의 길을 배우다. 제환공은 관중과 관중에 의해 발탁된 많은 인재들에 의해 나날이 국가가 강성해졌다. 제환공은 관중에게 패권을 잡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중은 제환공에게 명분을 얻어서 패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송나라의 군위가 어지러우니 주왕실에 조례하고 송의 군위를 정한다는 명분으로 회맹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주리왕은 제환공이 바친 예물과 정중한 국서가 마음에 들었고 회맹을 허락한다. 제환공은 각 제후들에게 사자를 보내 북행에 집결하라는 천자의 영을 전하고 천단을 쌓고 제후들이 묵을 관사도 지었다. 여러 제후국들 중 진선공, 주후, 체레후, 제환공, 송환공 이렇게 5나라의 제후들이 모여 춘추시대의 첫 회맹을 한다. 제환공이 5 제후들의 맹주가 되었다. 주나라의 자귀가 제환공보다 높던 송환공은 회맹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갔고 이에 제환공은 송나라를 치려고 하자 관중은 송나라를 치지 말고 노나라와 이웃에 있는 수나라를 치면 노나라는 두려워 회맹에 참여할 것이라 한다. 관중의 말에 따라 제환공은 수나라를 공격한다. 이 소식을 들은 노나라의 장공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신하들은 노장공이 제나라의 확신을 맺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노장공도 제환공을 맹주로 인정하고 회맹을 한다. 노나라를 굴복시킨 제나라는 다음 차례로 송나라를 치려고 한다. 이에 영척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송나라를 회맹케 하겠노라고 한다. 영척의 말에 설득당한 송나라도 제나라와 회맹하기로 약속한다. 패자가 된 제나라는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재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개입하여 패자의 역할을 다한다. 제15장 두 영웅의 대결. 초문왕의 뒤를 이어 초나라의 왕이 된 초성왕은 제나라가 패자가 되어 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자 제나라가 부러웠다. 초성왕도 중원을 지배하고 싶어 투고거도에게 방법을 묻자 투고거도는 전에 초나라의 예물을 바치다 이젠 제나라의 예물을 바치고 제나라에 붙은 정나라를 공격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정나라를 공략한다. 이에 정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제나라는 열국의 제후들에게 군대를 요청한다. 8개국의 군사를 몰아 초나라로 진격한 제환공의 앞에 한 노인이 길을 막는다. 그는 초나라의 대보 굴환이었다. 굴환은 제나라 연합군의 상황을 보고 초성왕에게 보고한다. 굴환을 사자로 보냈다는 것은 초나라도 이미 전쟁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임을 간파한 관중은 한수를 건너지 않고 형지에 주둔하여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답답해진 초성왕은 굴환을 사자로 보내 연합군의 상황을 보고 오도록 보낸다. 굴환이 제나라 연합군에 찾아오자 관중은 그에게 제안을 한다. 연합군이 물러가면 초나라는 특산물인 포모를 주왕실에 바치기로 7개 국가의 제후들이 보는 앞에서 맹약을 했다. 이렇게 제와 초는 전쟁을 멈추고 타협을 하게 되었다. 한편 주왕실에서는 주해왕이 장자인 세자정이 아니라 차자인 대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눈치챈 제환공은 관중에게 좋은 계책을 알려달라고 하니 관중은 세자를 위해 제후들이 세자를 만나서 맹약을 맺고 싶다는 상표를 올렸다. 내키지 않았지만 주해왕은 제환공의 요청을 허락한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세자정은 수지 땅에서 기다리던 열국 제후들을 만나고 제후들은 제환공과 함께 세자정을 다음 천자로 추대할 것을 맹세한다. 주해왕이 죽자 제환공은 7개 국가의 제후들에게 대보와 군사를 요청하여 각 제후국의 대보와 군사들이 주나라로 들어간다. 혹시라도 있을 차자 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후들의 도움으로 세자정은 왕위에 오르니 이가 주양왕이다. 제환공이 패자로 군림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주나라 주공공이 참석한 가운데 8개 나라가 회맹을 했다. 이 회맹에서 제환공은 주공공에게 봉선을 해도 되는지 묻는다.
봉선은 천자만이 하는 것인 것 주공공에게 이걸 해도 되는지 묻자 주공공은 제환공이 교만해져 곧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제환공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는 진문공, 진문콩이다. 두 권의 마지막에선 나라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제16장 나라를 망치는 요부들. 나라 진무공은 여색을 좋아했다. 진무공은 제나라 환공의 딸 제강을 아내로 맞이했다. 16세의 나이로 시집온 제강은 진무공의 아들인 세자와 간통을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세자는 그 아들을 자기가 아는 신씨의 집안에 보내서 키운다. 그리고 늙은 진무공이 죽고 이 세자가 왕이 되어 진헌공이 되었다. 진헌공은 아버지의 후처이자 자신의 새어머니인 제강을 자신의 부인으로 앉힌다. 제강이 나이가 들자 진헌공은 견융족, 정나라의 추장에 질려 호희를 첩으로 맞이하는데 호희가 아들 중이를 낳고 함께 시집온 소융은 아들 이호를 낳았다. 제강이 죽고 그의 아들 신생은 처음에는 세자로 책봉된다. 여희는 해제와 탁자를 낳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군위를 잇게 하려고 어머니가 없는 신생을 죽이려고 한다. 진헌공을 설득해 아들 신생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해제를 세자로 삼는다. 여희는 의부사들 신생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중이도 죽이려고 하자 중이는 어머니의 땅인 적, 견융으로 망명한다. 두 권에서는 이렇게 춘추오패의 첫 패자 제환공의 활약상과 후반부에서는 제환공은 서서히 지고 진문콩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